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무더위 그리고 이제 폭우가 잇따라 될 것 같은데요. 좀 건강에 더욱 좀 유의히 하시고, 어떤 제가 이제 이 방송할 때는 이제 유튜브 1심 소송의 판결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판결 아마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향후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전에도 약간 언급한 말씀드리지만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최근에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로만 폴란스키라고 아주 유대인 출신으로 원래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2019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으로는 장교와 스파이, 이제 원제로는 불어로 자큐즈라는, 그래서 이거 나는 고발한다, 탄핵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영화인 것이고, 이 영화가 이제 드레피스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여기 사건의 주인공인 드레피스와 함께 그 드레피스의 이제 무죄를 처음으로 밝힌 이제 피카르 중령이 이제 더 비중 있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큐즈라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서 알게 된 당대 프랑스의 최고 이제 지성인이자 소설가,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에밀 졸라가 로로르지에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에 탄원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의 실체와 이 사건을 이제 왜곡하고 은폐한 이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래서 자큐즈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된 그 자큐 제목에서 이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은 이제 1870년 이제 보불,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이제 전쟁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는 이제 프랑스가 제2제정,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조카에 해당하는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1848년 이제 그 프랑스 2월 혁명에 의해서 성립된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삼촌, 그러니까 백부의 이제 그 후광으로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1852년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제2제정, 그래서 백부인 이제 나폴레옹의 제1제정, 그다음에 조카 나폴레옹에 의한 것이 이제 제2제정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데요. 나폴레옹 3세라고 이제 불리는 이 조카 나폴레옹의 경우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되고 황제가 될 때는 이제 당연히 군사적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황제로 직관한 후에 이제 군사적 영광을 쫓아서 크림 전쟁, 멕시코 원정 등의 이제 무리한, 프랑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해외 원정을 이제 벌이다가 내부적인 이제 실속 있는 그런 이제 발전은 도모하지 못하고, 당연히 재정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 이제 백부 나폴레옹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이제 왕당파, 공화파 모두에 의해서 이제 위협받는 아주 불안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비스마르크의 아주 치밀한 외교적 설계를 통해서 이제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순식간에 이제 프로이센 군대에 패배를 당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포로가 되면서 제2제정이 종식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끔찍한 패전이라는 결과가 전해지자 가뜩이나 취약했던 제2제정은 이제 급속하게 이제 붕괴되고, 이러한 가운데 다시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 이제 급진 사회주의자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파리가 이제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장악되는 이른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이제 파리 꼬뮌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이센 군대는 이미 파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고, 이제 이러한 급진 사회주의자에 반대하는 왕당파 및 이제 온건 공화파들이 가세해서 이제 아주 처절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다 잡아먹혔다, 파리에 있는 동물원에 이제 동물들이 다 잡아먹혔다던가, 여러 가지 유서 깊은 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파리 꼬뮌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이제 구축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물리게 되었는데요. 프랑스는 사실은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 혁명 등으로 뭔가 자유평등, 박애가 판을 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좀 수교적인 색채도 사실 굉장히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870년 당시에도 전반적으로 왕당파가
이제 우세를 잡았고 사실상 이제 왕정이 이제 새롭게 복고되어도 크게 이상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에 이제 부르봉 왕가의 루이 16세 등이 이제 희생을 당했고 반면에 이제 그 왕가의 반계 집안인 이제 올레앙 왕가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동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는 이제 부르봉 왕가가 이제 다시 권력을 잡아서 왕정이 복고된 후였는데 1830년 7월 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른바 시민국왕, 시민왕정이라고 하는 이제 올레앙가의 이제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옹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제2제정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국왕을 옹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르봉 왕가냐 올레옹 왕가를 할 것이냐에 이제 타협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로 국왕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것이 타협적으로 이제 공화정이 이제 수립이 되는 이제 좀 기현상이 이제 프랑스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를 구성하는 엘리트들의 상당수는 왕당파, 공화정을 인정하지 않는 왕당파들인데 이것이 타협이 안 돼서 그 타협책으로 이제 공화정이 성립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공화정을 이제 그 프랑스 이제 헌정사에서 제3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3공화국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잘 알다시피 이제 의원 내각제를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뭐 거기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뭐 빈번한 내각 교체 등으로 아주 약체 국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원래 이제 군부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군부가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제3공화정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왕당파가 중심이 된 이제 군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뭐 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민 전체가 이제 끔찍한 패배로 인해서 독일에 대한 이제 증오가 이제 끌어넘치게 되다 보니 그러면 이를 독일을 응징할 만한 국가 기관은 군부밖에 없다. 그래서 군부를 또 열렬히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그런 광범위한 애국주의까지도 이제 득세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사실 체제가 2차 대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던 가운데 1894년 이제 프랑스군 정보부가 독일 대사에서 프랑스 육군, 특히 포병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제공한 스파이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를 쭉 조사하다 보니 육군 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포병 장교 그 유태인 드레피스 대위가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상당한 이제 그 세력을 확보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유태인 그 디즈레일리가 영국 수상에까지 오르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사회에 걸쳐서 이제 엘리트들도 성장해 나가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반유대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이제 그러한 흐름이 이제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이제 오스트리아 빈 같은 데서도 횡행했기 때문에 이제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이제 미국 술 유학을 하면서 이제 반유태주의에 매몰되게 되는 것도 이제 이런 경향과 맞물립니다. 근데 웃기는 것,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이 드레피스 본인은 오히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보불 전쟁 패배 등으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국가에 이제 자기 프랑스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유태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우수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참모본부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광범위한 애국주의와 군내의 아주 비밀주의 등이 겹쳐져서 뭐 별다른 큰 증거도 없이 비공개 재판으로 이제 반역죄가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제 종신 유배형을 쳐서 이제 그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악마도로 이제 유배형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악마도라는 것은 아마 영화 빠삐용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바로 그곳이 이제 이 드레피스 대위가 반역죄로 이제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 이제 종신형에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고 뭐 유태인 드레피스 대위가 이제 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뭐 다 파묻혀 버리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의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임 정보본부장이 되어서 이제 또 독일에 대한 방첩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독일 대사에게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제 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에스테라지 중령이라는 이제 포병 장교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드레피스 그 대위가 혐의를 받았던 그 범죄, 반역 범죄 행위도 진범이 에스테라지가 아니냐라는 거의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제 피카르 중령은 이제 군 상부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뭐 당시 이제 프랑스 군 상부는 정말 노령의, 뭐 나이가 늙었다기보다는 정말 19세기의 사고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제 구태의연한 장군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그 1, 2차 대전의 어떤 프랑스의 패배, 참혹한 또 패배를 견인한 장본인들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무오류라는 신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피카르 중령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이제 피카르 중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및 체포, 기소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공화정이 불안한 체제 속에서 이제 사실상 뭐 공화정이란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권력 상층은 왕당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활동하는 공화파 세력이 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들이 이제 드레피스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제 과연 이것이 드레피스에 대한 반유대주의에 의한 어떤 범인 몰개 아니냐, 사건 은폐가 아니냐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던 차에 이제 피카르 중령이 이제 자신이 확인한 내용들을 이제 이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최고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에민 졸라가 오로로지의 자큐즈란 제목의 이제 기사 칼럼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엄청난 큰 반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를 통해서 이제 에밀 졸라의 고발 내용을 옳다고 동조하는 이제 친드레피스파와, 그다음에 이것이다, 이것도 다 허위이다, 특히 뭐 유대 세계 조직의 거대한 음모라고 하는 몰아붙이는 반드레피스파로 이제 프랑스가 양분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에 밀려 이제 에스테라지 중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이제 반유대주의 애국주의 광풍 속에서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나게 되고, 또 반면에 이제 에밀 졸라에 대해서는 군 면회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뭐 법적인 압박, 그 다음에 여론의 압박 등에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서 이제 에밀 졸라가 이제 망명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당연히 이제 이러한 논란들이 끝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드레피스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고 재심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또 격렬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에 파리 고등법원은 이제 반역죄는 유죄로 하되 사실상 여론에 이제 밀려서 10년으로 이제 감형을 하게 되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드레피스 대위가 이제 대법원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상고 같은 것을 하려고 하자, 이제 프랑스 군 정부 및 군 당국에서는 이제 감형 및 사면으로 이제 드레피스가 결과를 이제 수용토록 이제 종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엄청난 유형, 몇 년에 걸친 유형과 이런 논란 속에 지친 드레피스 대위가 이제 그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 감형 사면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은, 뭐 궁극적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1906년 이제 프랑스 최고 재판소가 이제 거듭된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드레피스 대위는 이제 장교로 복직하게 됩니다. 뭐 이로써 사태는 이제 뭐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드레피스 대위는 이제 군에 복귀하였다가 곧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하게 되고, 이제 1차 대전이 다시 벌어지자 이제 뭐 국가의 동원에 이제 부응을 해서 뭐 참모 장교 등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1935년 뭐 천수를 다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의 상층부는 왕당파, 공화정을 이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제 왕당파에 의해 장악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왕당파를 당시 프랑스 카톨릭이 아주 열렬히 이제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 위세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드레피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서 망명에서 돌아온 에밀 졸라가 뭐 끝내는 이제 가스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과연 이것이 사고사인가, 그 살인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드레피스 사건으로 뭐 정치권이라든가 군부에 대한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드레피스 사태를 촉발했던 그런 구태의연한 군 수뇌부가 그대로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대전에서는 병사의 희생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끔찍한 소모전으로 일관함에 따라서 정말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전상자를 감내해야 됐고요.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바뀐 세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그 노회하기만 한 무능력한 프랑스군 장성들에 의해서 프랑스는 1870년 보벌전쟁과 같이 독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나치의 이제 패배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런 프랑스군 수구 장성들 같은 경우는 나치에 동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페테인 같은 사람이 이제 될 것이고요. 나치에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들이 종전 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로 있던 인도차이나나 알제리 등에서 또 식민지 독립운동을 또 구태의연하게 탄압함으로써 많은 또 희생을 초래하게 했고, 이후에 이제 비상사태에서 집권한 이제 드골 대통령이 알제리에 대해서 독립을 허용하려고 하자 이들 이제 군 세력에 의해서 드골을 암살하는 시도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국가 전체를 잘못 이끌어 나가는 우를 사실상 최근까지 계속 범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드레피스 사건의 또 이 문제가 그것을 정말 프랑스 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이 드레피스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끈 시오니즘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제 부유한 유태인 헤르젤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유태인이 사회,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이제 유태계라는 것은 사라지고 오스트리아 국민, 그다음에 독일 국민, 프랑스 국민으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주류 사회에 편입돼서 이제 살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나름 국가 프랑스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한 젊은이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태계라는 이유만으로 저 엄청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말 온갖 모욕을 당하는 이 꼴을 이제 헤르젤이 보면서 유태인은 절대로 유럽에서 주류로서 살 수는 없는 것이구나. 주류의 편입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유태인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온주의.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제 운동을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세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한 젊은 육군 대위에 대한 그 범죄, 범죄를 뒤집어 씌워주고 실질적인 진실을 가리자는 은폐하려는 그 시도가 이제 두고두고 흘러서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유혈 전쟁도 바로 이 드레피스 사건이 촉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꽤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을 알린 자가 사실은 이제 유시민인데요. 거꾸로 있는 세계사에서 이제 이 사건을 나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치 이제 당시의 독재, 군부 독재 등에 대해서 항거해하는 어떤 그런 사례로 굉장히 좀 선동적으로 글을 썼었는데, 이것도 참 역설적이고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 유시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청강 등의 목적으로 배회하던 젊은이를 프락치로 몰아서 폭행해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후 현재까지도 진실인가 사실은 은폐시키고 오로지 선동으로 거짓말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봤을 때 참 드레피스 사건을 이런 사람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렸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시민이나 이런 좌파들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어떤 그런 불행했던 것을 이제 드레피스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과연 현재 그리고 그들이 판치었던 시대와 나라에는 드레피스 사건이 없었는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은 정말 자신에게 분명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대인들, 세계 유대인 조직의 음모라고 강변했던 에스테라즈를 떠올리게 하며, 또 이를 선동하고 찬동하는 김어준, 유시민 등은 당시 이제 무능력하고 부패했던 프랑스 군부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드레피스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헌법, 제도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 혹은 표현과 자유, 표현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투쟁해야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다. 결코 하늘로부터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고, 막 이러한 점이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